결국 이렇게 읽게 되는군요. 안녕하세요.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만화책 몇몇 토막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작품 아시나요? 어떤 책을 어떤 계기로 어떤 시기에 읽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작품을 알게 된 것은 대학교 때 신입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분명 어딘가에 꽂혀 있었어요. 이 과방이었었나 아니면 동아리방이었나 아무래도 제가 즐겨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것이 꽂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겠죠. 아니면 동아리 선배 방이었었나. 아무튼 굉장히 그 제목만 봐도 표지만 봐도 걸작이다 이런 어떤 기운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작품이었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워낙 그 영문학 거짓말이고요 영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몇 시간이면 읽어버릴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펼쳐보질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게 제 나이가 지금 몇이야 지금 읽어보게 되네요. 그죠? 그것도 되게 얄궂은 어떤 뉴스 한 꼭지 때문에 미국의 한 저기 좀 시골이죠. 그죠? 시골 동네 중학교에서 이 작품이 검열당했다. 커리큘럼에서 배제되었다. 그것 때문에 빚어진 어떤 방송 논쟁에서 어떤 그 우피 골드버그라는 어떤 배우의 말이 구설수가 되어서 어떤 이슈가 되었었다. 야, 뒤늦게라도 이제 이 만화를 한번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. 이미 이 작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고 저처럼 읽어보진 않고 그죠? 대략 나치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만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저랑 몇 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이 더 동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볼 것을 한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흥미롭게 읽긴 했었는데 역사적인 어떤 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이제 약간 포커스가 역사 어떤 큰 어떤 줄기보다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파묻혀서 살아남은 어떤 개인 혹은 가족에 대한 만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랑 달라서 좀 당황했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살아냈던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밌었는데 좀 아쉬웠던 거라고 한다면 제가 못 읽어낸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 그 경랑 속에 빠져있는 이 인물들은 그리고 아니면은 그런 경랑 속에 빠져서 살아남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아들, 이 작가의 관점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진 않는 걸까? 이 만화에서 왜 이런 사건이 터졌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왜 이런 운명을 이 유태인들은 맞이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만화 속에서 잘 다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이게 작품이 총 1권이 있고 2권이 있는데 2권에서 더 다뤄지나? 제가 1권밖에 읽지 않아서 그리고 그림체가 누군가의 그 만화 그림체를 너무 닮았다고 해야 되나? 미국의 만화가들이 어떤 그 유행이 있나? 로버트 크럼이라는 그 만화가의 그 스타일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좀 모르겠어요. 아트 슈피겔만이 그 로버트 크럼이라는 만화가의 자장 안에 있었던 것인지 그죠? 이 작품의 중간에 짤막하게 그 작가로 나오는 만화가로 나오는 아들의 옛날 그 만화가 약간 삽입되어 있거든요. 작품 속의 작품처럼 그 그림이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이 이렇게 이제 소설이 되기 전까지는 되게 짤막한 만화였었다. 그 짤막한 만화였었던 그 원래 원작도 약간 초고 같은 그것도 약간 궁금해집니다. 여하튼 한번 제가 이제 제 감상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은 정작 이 정말 만화 내용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만화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
여러분과 한번 같이 한번 몇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. 폴란드의 어떤 도시에서 이제 유태인들이 막 잡혀가고 막 유태인들이 나치의 어떤 학살 아니면은 징집 아니면은 뭐 구속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막 숨어 지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. 지금 유태인들이 쥐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폴란드인들하고 이제 섞여서 자기네들이 이제 은폐하려고 폴란드인 행세를 한다라는 것을 그 돼지 이렇게 얼굴을 가면을 쓰는 것으로서 이렇게 약간 묘사를 해놨죠. 이런 게 참 재밌었어요. 이제 이 만화가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죠. 아버지가 이제 엄마랑 함께 폴란드인 행세를 해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인데 이런 거 보세요. 그냥 길도 이렇게 약간 나치 문양으로 이렇게 그죠? 해놨죠.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이 만화책 한번 보세요. 이제 이거는 다시 이 오른쪽 두 컷은 이제 현실이에요. 이게 이제 살아남은 아버지 그리고 이게 아들 그죠? 여기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은 개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네요. 그죠? 그 다음에 폴란드에 있는 이제 돼지, 그 다음에 독일 그 나치들은 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내용보다도 이런 대목이 참 재밌었어요.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자살을 해요. 이제 아버지가 새장가를 드셨는데 이게 새엄마예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만화 속의 이제 화자죠. 주인공인데 작가고 만화가인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갖다 들으면서 이걸 작품의 소재로 지금 삼으려고 열심히 인터뷰를 하러 아버지 집에 온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새엄마가 막 불만이 많아요. 그죠? 아빠에 대해서. I'll tell you something. 내가 너에게 뭔가를 말해주마. 그죠?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내가 옷이 필요했었어. 그죠?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그 엄마, 이 작가의 엄마인 아냐가 죽은 지 한 1년 반 정도 됐던 때였어요.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된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새 결혼을 하신 거죠. He took me to He took me to her closet. 아빠가 이제 자기를 갖다가 그 죽은 엄마, 자살한 엄마의 클로젯 옷장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말을 했다는 거죠. 이 옷이 전부 다 당신 거예요. 죽은 여자의 옷을 만지고 싶었겠어요. 그죠? I said I wouldn't touch your things. 도대체 아버지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새 아내에게 옛날 아내의 옷을 갖다가 물려줄 생각을 했을까요? 엄청 짠돌이였던 거죠. 생존 본능으로 아주 되게 살아남은 뭔가 아끼고 그죠? 거래하고 상대방 의심하고 이런 게 막 보입니다. My God, how that man carried on. 그죠?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아왔던 걸까? I swear, sometimes I think he married me because I'm the same size as Anya. 아마 내 생각에 말이지, 저 남자가 나랑 결혼한 것은 내가 죽은 아내랑 똑같은 크기였기 때문에, 다시 말하면 옷장에 있는 옷을 낭비하기 싫어서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여자로서 자기를 갖다 고른 게 아닐까, 그죠? 근데 이제 아들은 또 이제 아버지 변호한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늘 항상 프래그마틱, 실용적인 사람이셨다. 프래그마틱이라고? cheap, 그죠? 싸니까 싼 거 찾는다는 거죠. 돈, 오로지 돈, 그죠? 갑자기 저 가족에 또 누군가가 막 떠오르네요, 그죠? 심지어 동전 하나하고도 헤어지는 것이, 떨어지는 것이 물리적인 신체적인 어떤 고통을 갖다가 그에게 아마 일으킬 것이다, 그죠? 그러면서 이제 아들은 어쨌거나 아버지를 변호를 하죠. 제 생각엔 말이죠, 전쟁이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 같다. 나도 전쟁을 겪은 여자라고, 그지? 그리고 나의 모든 친구들도 그 캠프, 그죠? 수용소 여기를 거쳤어. 근데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그 아빠 같은 사람은 없다고. 그죠?
무조건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만 변명할 수는 없는 거죠. 아버지에 대한 묘사를 좀 걱정을 해요. In some ways, 몇몇 점에 있어서 아버지가 꼭 뭐랑 되게 유사하다는 거야. 우리 베니스 상인 알잖아요. 유태인들, 그죠? 꼭 그 인종 차별적인 어떤 캐리커처, 아주 구두쇠, 자린고비, 늙은 유태인에 대한 이런 캐리커처랑 너무 닮아 보인다는 거야, 아버지가. 그랬더니만 이 새엄마가 아주 그냥 맞네, 맞아, 찬동을 하는 거죠. 야,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겪어온 어떤 삶에 대한 얘기 같은 것들이 막 나와 있고,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 동족을 배신하는 그런 어떤 유태인도 나오고, 그리고 폴란드인들도 유태인을 도와주긴 하는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다가도 자기가 또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또 매몰차게 유태인들을 갖다가 대하고 막 이런 게 막 나와요.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유태인들이 겪었던 어떤 삶, 이걸 보면서 만약 나라면 어떻게 그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,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,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많은 장르를 통해서 봐왔던 얘기긴 하지만 만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건 좀 흔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. 그죠? 관심이 있고 흥미가 돋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, 메타마우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.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작품, 마우스란 작품이 워낙 그 만화계 고전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좀 담아놓은 책인 것 같은데, 저는 이 책의 그 원서 중에서 그 어떤 그 평론가와 짤막하게 인터뷰한 내용만 좀 읽어봤었는데,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캐릭터를 이렇게 동물로 이렇게 삼았는지, 그것도 하필이면 쥐로 잡았는지, 그죠?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, 관심이 있으시다면 번역도 되어 있으니까 이런 메타마우스 같은 책도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거라 생각합니다. 애초에 영어 만화책을 통해서 영어를 한번 공부해본다?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빌미일 수도 있어요. 그죠? 전 사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영어에만 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또 넘어서서 이 세계, 이 사회에 대해서,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기를 사실 원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찾아서 올리는 것 같아요. 비록 조회수가 되게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한두 분 되게 재밌게 이 영상을 보실 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는 바입니다. 저는 다른 또 작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